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 북한군 열병식에 김정은이 참석했을 때 공격해서 한 번에 제거하는 게 어떤가라는 발언이 뉴스에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때 만주에 있던 중공군 부대는 동북연군, 그리고 이 부대의 지휘관은 린바오였습니다. 1946년 봄, 국민당군은 스핑 전투에서 린바오가 지휘하는 동북연군을 격파했습니다. 당시 국민당군에게는 전차와 비행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평지에서 무모한 돌격으로 국민당군을 당해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중공군은 정신없이 하얼빈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국민당군은 승세를 타고 장춘, 선양 등 대도시를 모두 점령했고 북만주의 숭화강 남쪽까지 쾌속으로 중공군을 추격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당군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만주를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 부대는 모두 추격을 중단하라. 1946년 6월에 갑자기 내려진 이 명령. 도대체 장제스는 왜 이런 바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일까? 그것은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마셜 때문이었습니다. 만주에 있던 중공군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저원나이가 재빨리 미 국무장관 마셜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마셜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을 이렇게 무시할 거면 우리 미국은 당신에게 원조를 중단할 것이오. 사실 이 순간은 장제스의 국민당군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장제스도 지금이 기회임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을 돕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에 장제스는 자신의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1946년 초부터 미국은 장제스와 마오쩌둥을 화해시켜 연합정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중재 노력은 그 타이밍이 국민당군에겐 너무나 나빴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가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이기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46년 2월 25일 미 국무장관 마셜은 마오쩌둥을 만나 침대 의자에 나란히 누워 사이좋게 영화까지 관람하는 그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아마도 마셜은 불과 4년 후에 같이 누워서 영화를 보던 마오쩌둥이 미군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셜은 공산당의 선전에 완전히 홀려있다. 마셜은 마오쩌둥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도 마오쩌둥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무렵 미국은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셜이 중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대륙의 통일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의 두 세력이 협상을 통해 서로 화해한다는 것은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된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중국에 무지했던 미국 탓이었습니다. 마셜 국무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마오쩌둥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부대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 만주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은 중국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일. 만약 만주가 장제스의 국민당에게 떨어진다면 만주에 붙어있던 북한의 김일성에게는 실로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후 벌어질 6.25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조선족 부대들은 아예 북한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주에 있던 중공군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 북한의 김일성은 중공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공군 폐잔병들을 받아줬고 이들은 북한을 통해 북만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핑 패전 후 린바오에겐 후퇴 장군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별명이 생겼습니다. 린바오는 황푸 군관학교 4기생 출신. 그런데 황푸 군관학교의 교장이 다름 아닌 장제스였습니다. 즉 린바오는 장제스의 제자였던 셈. 때문에 국민당군에는 황푸 군관학교를 나온 장군들이 무척 많았는데 그 중에는 황푸 군관학교에서 린바오를 가르쳤던 교관 출신 장군들도 질비했습니다. 황푸 군관학교 시절 린바오는 체력이 약한 고문관 스타일의 학생이었습니다. 다음은 황푸 군관학교 출신 한 국민당군 장군의 회고. 그는 말수가 적고 매사에 소극적이었다. 웃거나 찡그리는 법이 없고 돌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던 이 고문관 스타일의 학생 린바오. 그가 황푸 군관학교 선배 그리고 교관들까지 모조리 쳐부수고 만주를 평정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이쯤 돼서 6.25 전쟁 당시 린바오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 때는 1950년 9월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위한 북한군의 마지막 돌격이 계속되던 상황. 조선전쟁의 전황이 어떻게 될까, 린바오? 제가 메가더라면 절대 이번 달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메가더라면 인천으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가 저와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지만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1947년 초 만주 점령을 위한 린바오의 총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린바오가 지휘하는 동북 연군은 5차례의 공방전에서 모두 승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운동전, 매복전, 요격전, 포위 선멸전, 공성전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전술의 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전체 병력은 언제나 소수였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언제나 다수의 위치를 차지했던 린바오의 부대. 린바오의 이런 전술은 6.25 전쟁에서 미군을 상대할 때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전체 병력 숫자로 따지면 미군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거나 비슷했던 중공군이 실제 전투에 들어가면 언제나 인해 전술을 쓰는 것 같았던 것은 이미 국공내전부터 선보였던 린바오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린바오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상승 장군이다. 린바오는 황푸 출신 중 가장 우수한 지휘관이다. 그는 황푸의 교관은 물론 학장들과 싸워 모두 이겼다.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최종 승자가 된 네 번째 이유. 그것은 중공군에 린바오와 같은 뛰어난 장군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장제스의 국민당군에도 뛰어난 장군은 많았습니다만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한마디로 군벌연합체. 따라서 이들은 마오쩌둥의 중공군과 싸우면서도 자신의 세력이 약해질까 걱정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즉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처럼 하나의 목표를 갖고 싸우는 끈끈한 단결력이 부족한 셈이었습니다. 장제스가 패배하고 마오쩌둥이 승리했던 5번째 이유.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토지 개혁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즉 잘 사는 지주가 가진 토지를 빼앗아 영세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때문에 중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무조건 마오쩌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거 인민해방군에 입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특별히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얻은 땅을 지키기 위해 장제스의 국민당군과 싸웠던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 북한군 열병식에 김정은이 참석했을 때 공격해서 한 번에 제거하는 게 어떤가라는 발언이 뉴스에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국공내전 당시 마오쩌둥에게도 벌어질 뻔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오후 3시 이날 마오쩌둥은 베이징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 대륙은 마오쩌둥의 공산당 손에 거의 들어간 상황. 이날 아침부터
타이완의 짱제스의 관저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투기 출격이 지체되면 제 시간에 폭격이 어렵습니다. 행사 시간에 맞춰 출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기다려라. 짱제스는 결정을 하지 못했고 아까운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카카, 폭격 명령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고심하는 짱제스. 그리고 마침내 내려온 명령. 작전을 취소한다. 이 말을 들은 우주로우는 자신의 귀를 유심했습니다. 이 임무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작전을 취소한다. 한편 마오쩌둥의 부하들도 마오쩌둥에게 폭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비록 국민당군이 인민해방군에 패배해 대만으로 쫓겨났지만 당시 국민당군은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민해방군은 대공 무기도 변변치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걱정하는 부하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짱제스는 절대 폭격을 못한다. 나는 하겠지만 그는 절대 못할 것이다. 이미 짱제스의 마음을 읽고 있던 마오쩌둥. 그렇다면 짱제스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행사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짱제스가 걱정한 것은 천안문과 자금성의 파괴. 마오쩌둥은 중국을 사랑하는 짱제스가 문화유산인 자금성과 천안문을 대놓고 폭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과 그 지부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마오쩌둥이 승리했고 짱제스가 패배했던 마지막 이유. 그것은 마오쩌둥에 비해 모질지 못했던 짱제스의 이런 성향 탓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마오쩌둥은 승리를 위해서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 스타일. 결국 두 지도자의 이런 성향이 국공 내전의 승패를 결정짓게 된 마지막 이유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